When I talk to the American people about climate change, I tell them it's about jobs. Will we do what is necessary? Ang hirap ko si Mami pag walang bahay. Nasaan kami tubig? Sana kami umakyat sa taas. Yung tubig, sana kami punta. 생존을 위한 1.5도를 사수하라. 여기는 기후위기 작전 상황실 신박한 벙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기후 마스터 이성호 박사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재 박사님은 지난주에 빠지셨잖아요. 네, 재밌는 거 되게 많이 했는데. 아, 그래요? 아쉽습니다. 근데 지난주에 우리 사실 이제 마칠 때쯤에 힌트를 받은 게 있었어요. 맞아. 오늘 주제가 뭔지에 대해서 네. 계속 일주일 동안 생각이 나는 거예요. 도대체 뭔지를 모르겠는 맞아. 거죠. 근데 좀 힌트 어려웠어요. 힌트가 뭐죠? 이게 무슨 일일까요? 그러니까. 요즘 엄청 하신 분이죠. 대세 배우신 아. 손석구님이신데 피도 눈물도 없이 무자비하게 보이는데 아, 그래서 이 사진을 골랐군요. 정답이 뭐예요, 근데 진짜? 저건, 나네. 오! 범죄도시 2의 악당 강해상. 강해상. 대한민국은 기후 악당이다? 부끄럽게도 실제로 국제사회에서 한국을 기후악당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네. 사실은 2016년도에 그 기후행동 추적이라는 환경단체가 대한민국을 포함해서 4대 이 기후악당 국가를 발표를 했습니다. 네. 기후위기 대응을 각각의 국가들이 얼마나 하고 있는지를 점수를 매겼는데요. 네네. 100점 만점에 한국의 점수가 28점. 28점. 완전히 포드레드 상황인 거죠. 아니, 근데 우리나라가 그렇게 그만큼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네, 석탄 발전 1인당 배출량이 세계 2위로 나타났어요. 그래서 그 한 명이 배출하는 그 1년간 온실가스가 3.19톤인데 중국이 배출하는 게 3.06톤이니까 진짜요? 예, 석탄 발전을 태워서 배출되는 배출량이 우리가 중국보다 많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중국보다도 많다니 굉장히 충격이네요, 저는. 근데 경제 순위를 보면 또 막 11위, 막 12위 막 이쯤에 있는 거죠. 네. 그러면 그런 거를 봤을 때 배출을 상당히 많이 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더 우리가 비판을 받는 이유가 경제적인 수준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네. 온실가스를 줄이지 못하고 있다라는 게 상당히 비판의 지점인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OECD 국가 중에서 배출 증가율이 1위를 기록하고 있어요. 진짜요? 네. 증가율이? 그쵸. 헛공약을 남발하는 국가로 지금 비판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중인격자다, 약간 제크인 하이드 같은 정책을 하고 있다, 막 이렇게 비판하는데 요거를 이제 실천을 많이 해야 되는 쪽이 사실 뭐 정부도 해야 되지만 기업도 같이 해야 되는 거잖아요. 맞아. 근데 사실 이제 탄소를 줄이겠다고 얘기를 하면서 겉으로는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뒤로는 그렇지 않은 행보를 이제 밟아가는 거죠. 사진 한번 이제 보시면 이 사진을 보시면요. 시위인데요. 청년 시위인데 네. 디사에 가가지고 이제 거기 이제 조형물을 초록색으로 색칠을 해버린 거예요. 중국에서 120메가와트짜리 베트남의 석탄 화력 발전소를 짓는 것에서 문제제기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러면서 주택 기업, 친환경 기업이라고 말한다는 것은 120년 역사의 운명이 될 것입니다. 기후위기 시대 그린뉴딜 최대수의 기업으로 선정되고 친환경 인프라를 구축하겠다고 이야기하는 중공업이 석탄화력 발전소를 새로 짓고 있는 상황이 저희에게는 더 이상은 물기할 수 없는 상황으로 조명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사실 이제 국제 분위기가 어떤 거냐면 이제 선진국들이 해외에서 석탄 발전소를 더 이상 짓지 않고 일단 철수하는 분위기가 되고 있었는데 그러면 솔직히 세계 경제 속에서는 이제 빈틈이 생긴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 빈틈을 채우겠다고 나서서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에서 막 이렇게 이제 석탄 발전소를 짓기 시작하는 거죠. 네. 저도 남체 같은 생각도 드는데. 네. 녹색을 칠하는 건 그린 왓싱한다. 녹색 분칠한다. 네, 네. 이런 거를 이제 시위로 나타낸 건데, 근데 저 행위를 했던 것에 대해서 저 회사가 고소고발을 해서, 정말요? 예, 그래서 벌금을 뭐 1,840만 원인가 받았고, 세게 나왔네. 예, 그래서 또 항소해서 재판을 하고 있는데, 색칠한 것도 사실은 수성 페인트였다고 그래요. 아, 지울 수 있게. 닦여 지울 나가거나 수 있는 쉽게 거예요. 지울 수 있는 것으로도 훼손이 안 되는. 예, 다른 나라의 뭐 영국이나 이런데 멸종조항에 하는 시위 보면 엄청나게 세게 하는데 저 애교 같은데 저렇게 하는 거 보면 좀 깜짝 놀랐습니다. 선진국이 책임져야 할 부분들을 좀 떠넘기는 이런 행동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또 보통 우리가 선진국이 더 많이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건 정말 당연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기 중에 온실가스를 뿜어낸 누적 배출량을 다 계산을 해보면 미국이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25%를 배출했어요. 4분의 1을 배출한 거잖아요. 그리고 유럽연합이 22%를 배출했거든요. 가끔 저는 우리나라가 이렇게 선진국의 책임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는 살짝 뒤로 빠지는 듯한 그런 인상을 많이 받아요. 우리나라의 누적 배출량은 얼마 정도 될까라고 했을 때 그러네요. 1%거든요. 한국의 배출량 1%. 그래요? 그럼 이 1%를 어떻게 볼 거냐라고 했을 때 아프리카 대륙 전체가 총 누적 배출량이 3%, 남아메리카 전체가 3%. 그런데 한국이 1%라고 그렇게 치면 하면은 또 작은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선진국의 책임을 얘기할 때 우리 한국도 들어간다라고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거를 인구 대비 생각을 해보면 네. 우리가 인구가 상당하지 0.7%입니다. 아. 전 세계 0.7%인데 누적 배출량으로 1%니까 이미 1인당 배출량도 초과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 선진국으로 분류되는 상황이라서 개발도상 국가라는 걸 빌미로 국제적 의무를 좀 소홀히 했던 것이 면피되는 상황인지 아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눈에 볼 수 있게 만든 지도가 또 있습니다. 지도가 있어요. 네, 좋은 그림인데요. 네. 저 위쪽이 책임이 많은 진앙 왼쪽에서 아, 저기. 배출 많이 네, 하는 많은 국적이고요. 그다음 옅은 것이 적게 배출하는 나라인데, 와. 근데 우측에 보면 저기 녹색은 그 기후 변화로 인해서 이익 보는 나라고, 그 빨간색은 기후 변화로 인해서 손해 보는 나라예요. 어머. 책임이 큰 사람들이 오히려 이익을 보고 있는. 그러네요. 나름 진짜 억울해갖고 잠도 안 올 것 같아. 그렇죠. 이제 기후 위기의 어떤 타격들이 개발도상국한테 약간 치우치게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완전히 코드레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 대표적인 나라가 이 부탄입니다. 부탄을 왜요? 부탄이죠. 부탄은 2019년도에 이미 탄소 중립을 달성했어요. 오. 네. Will we do what is necessary? 근데 이 부탄이라는 나라는 전 들어본 적이 있는데 국제 정치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막 이제 중국이랑 인도 사이에 껴있고 막 이런 너무 막 흥미롭고 하는데 근데 부탄을 모르시는 분이 꽤나 많을 것 같아요. 네. 부탄은 인구가 70만 정도 되는 작은 나라예요. 우리나라 제주도 인구가 69만이거든요. 그 나라의 72%가 산림으로 되어 있어요. 나무가 많은 거죠. 그리고 또 헌법에도 이 부탄 전체 국토의 최소 60% 이상은 산림으로 유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우와. 개발 제한 규정을 갖고 있어요. 헌법상으로요? 네. 지금 부탄에서 1년에 배출하는 총 탄소 배출량이 연간 220만 톤이거든요. 근데 이 부탄에 있는 숲이, 산림이 흡수하는 양이 400만 톤이에요. 아, 그래서 그러니까 그렇구나. 배출하는 양보다 흡수량이 더 많으니까 많네. 이건 탄소 중립을 넘어서서 그 탄소 마이너스를 달성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저는 이 어려운 걸 어떻게 해냈더니 산이
많아서. 네, 이렇게 이제 풍부한 산림을 갖고 있는 부탄이 사실 최근에는 이제 지구의 가열로 인해서 생기는 자연재해를 많이 이제 겪고 있어요. 네. 사진을 한번 보시죠. 이게 산사태예요? 네. 어떡해. 빙하 후에 가둬져 있던 이 물이 폭발을 하게 되면은 엄청나게 빠른 급류가 주요한 시설들을 덮치기도 합니다. 사원이나 유적 같은 것들도 파괴되고 있어요. 그래서 부탄의 전 총리가 이런 얘기를 했죠. 부탄은, 그리고 부탄의 국민들은 지구온난화를 일으킬 만한 행동도 하지 않았다. 근데 부탄 입장에서는 너무 억울할 것 같긴 해요. 심지어 탄소 중립 국가인데. 네. 그 2도씨로 온도 상승 목표 제한이 있었던 거를 1.5도씨로 해야 된다고 강력 주장한 나라가 도서국가연합 국가들이에요. 1.5도씨만 돼도 우리나라는 나라가 사라지거나 투발로는 사라져가고 있거든요. 어떡해. 몰디브 이런 데도 지금 자기들은 생존의 위협을 느끼는 나라다. 근데 우리가 책임 없는데 우리가 다 뒤집어 쓰는 꼴이니 거기에 필요한 자금과 기술은 선진국에서 대주기로 한 건데 돈도 기술도 제대로 안 대주고 있어서 그 국가들의 목소리가 울부짖는 나오는 상황입니다. 대한민국은 짧은 기간에 빠른 성장과 도약을 이루어냈습니다. 한국은 글로벌 리더 국가로서 탄소 중립을 달성하려는 국제사회의 노력에 그 책임과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아니, 근데 정말 이러니까 기후 악당이라고 부를 만도 한 것 같은데요. 근데 우리가 이런 오명을 벗으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엇보다도 온실가스 배출이 에너지 부분에서 90% 이상이 나오니까 네. 온실가스 배출하지 않는 에너지로 전환을 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에너지 전환이 절박한 상황이고 코드 레드 그런 상황이라고 얘기할 수 여기 있습니다. 코드레드. 근데 그 쉽지는 않잖아요. 전화를 확 한다는 게 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실제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네. 그래서 경화 씨가 대한민국의 재생에너지 비중이 전체 에너지 생산에서 몇 % 정도 될 것 같아요? 한번 그냥 뭐 이만큼 되지 않을까 하는 숫자가 글쎄요, 있을까요? 코드 레드라고 하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고, 그쵸. 뭐 한 이렇게 눈 감고 진짜 이렇게 때려 맞추자면 네네네. 찍었을 때. 한 20%? 20% 정도? 좀 내려가야 돼요. 20%에서 내려가야 되는데요. 네. 그럼 한 10%? 10% 네. 였으면 좋겠는데 내려가야 돼요. 더 내려가요? 도대체 어디까지? 네. 한 5%는 아니겠죠? 5%는 5%보다 조금 올라가셔도 돼요. 조금 올라가요? 네네. 6.8%에 6에서 7% 정도 된다고 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20%가 재생이고요. 중국은 한 29%이고요. 그리고 이제 독일은 40% 넘고. 그래서 솔직히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상당히 굉장히 이제 좀 많이 심각하게 낮은 쪽이에요. 아니 근데 네. 우리나라도 이제 선진국 반열에 들어섰는데 이게 낮아서 너무 낮네요. 그 솔직히 부끄럽네요. 저는 이제 미국 사람이잖아요. 네. 근데 미국에는 석유 로비가 한국 사람 아니에요? 한국 사람이 아니에요. 네, 한국 사람 아닙니다. 근데 미국은 이렇게 축적해 놓은 거 엄청나게 많고 석유 로비가 장난이 아닌데 심지어 막 뭐 석유회사 전 회장이 막 국부장관을 하는 나라인데 그거 20%를 한다는 게 저는 약간 좀 놀랍긴 했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이것보다 한국이 더 잘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왜냐면 한국은 뭐 그런 배경을 둔 나라가 아니다 보니까. 네, 네. 그래서 6.8 이게 되게 부끄럽네요. 되게 낮은 거예요. 예. 부끄럽네요. 우리나라가 재생에너지 보급률이 OECD 국가에서 꼴찌인 상황이고요. 그 재생 가능 에너지 가격이 참 중요한데요. 미국이나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미 태양광이나 풍력으로 생산한 전기가 더 값이 싼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경쟁력을 갖고 더 속도를 내고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재생 가능 에너지의 이 발전 단가가 비싸요. 그걸 한번 들여다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1kW 시당 가격이 어떻게 되는지 화면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세부적으로 보면은 저기 해상 풍력 가격이 확 튀죠. 274원이에요. 태양광은 평균 가격이 한 60원, 70원 수준인데 우리는
139니까 2배가 넘죠. 넘네요. 풍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이제 기존 에너지 시스템에 대한 보조금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렇죠. 지금 말씀. 그래서 이제 네. 기존의 그런 거예요?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나 또는 산업 발전을 위해서 국가가 각종의 보조금이 시스템화되어 있는 거예요. 네. 근데 그 시스템이 우리는 아직 수정이 안 되다 보니까 사실 태양광 풍력에 보조하는 금액보다도 기존의 석탄이든 가스, 석유에 들어가는 보조금이 몇십 배 많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자꾸 태양광 풍력에 보조금 준다는 얘기만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다음에 아까 인허가도 석탄 발전소, 원자력 발전소, 가스 발전소 지을 때 국가가 인허가하고 네. 송전소를 깔잖아요. 네. 태양광 풍력은 민간업자들이 알아서 하도록 내버려두잖아요. 온갖 민원에 시달리더라도. 그러니까 국가가 제도적으로 어느 쪽에 정말로 진정한 노력을 이렇게 하느냐에 비교해 보면 새로운 재생에너지의 불리한 제도를 주고 있다. 이 기울어지는 운동장을 바로잡는 것부터 해야 그 에너지 전환에서 코드레드의 상황을 바꿔나갈 수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 구조적인 문제도 있었네요. 근데 이걸 그렇죠. 알고 있었다는 건 근데 너무 이 신기해. 부분이 우리가 앞에서 얘기를 했던 네. 이중인격 같은 그런 그래서 이런 맞아. 지적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목표는 같이 하고 있지만 그 속에는 그 목표에 적합하지 않은. 넘어야 할 산이 진짜 많대요. 그렇죠. 네. 그런데 그 산을 빨리 넘기 위해서 이렇게 분주를 하고 있는 이제 네. 한국 안에 있는 지역들도 있다고 하는데 한번 사진을 보시면 어딘지 아실 것 같아요. 여기. 볼까요? 어딜까요? 뭔가 익숙한 풍경이. 여기 알아요. 여기. 네. 제주도. 네, 맞아요. 제주도입니다. 제주도는 이제 carbon free island. 아우, 발음 좋다. 카본 프리 아일랜드. 네, 이렇게 네. 탄소 없는 섬이 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훌륭한 제작진들이 취재를 하러 갔죠. 한번 영상 함께 보시죠. 거기 지금 하나도 안 돌고 있어요. 안 들었는데 안 도네요. 옛날에 가서 돌았는데? 물속에 가면 이거 보세요. 이거 천초. 이거 다 이거 죽어가는 거예요. 이거. 팔질 못하는 예, 이렇게 다 썩어버려요. 이 사람들은 완전히 이 반지를 완전히 무시하는 거죠. 완전 들어 누웠어. 전희찬 교수님. 운영 수익이나 이런 거는 수익이 얼마만큼 나는지. 그리고 지금 풍력 발전기가 굉장히 가까이서 보니까 엄청 더 빠르게 돌아가는 것 같네요. 저희가 지금 보러 가는 발전기가 어떤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저희 용량은 한 호기당 2000kW 돼서 2메가군요. 예, 2메가고 15기가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 위에 저 위에 가면 터빈이 있죠, 그죠? 네, 맞습니다. 나셀 이상은 저희가 고소 훈련을 받지 않은 분들은 출입이 불가해서 그 부분은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한 번씩 제가 맞네요. 뭔가. 와. 교수님. 이렇게 되면 저 위에까지 올라가야 되겠다, 아무래도. 이렇게까지 데리고. 그러면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여기 잠깐 안전상의 이유로 발전기 정지하고 리프트 때까지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반대 산업이라든지 이런 것도. 발전기 정지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소리는 이제 오토 자동으로 바람 방향이 바뀌었기 때문에 내가 바람 방향을 맞출게 라고 해서 지금 이 시스템이 동작하는. 기아가 돌아가. 네네. 나셀 3구가 돌아가는 겁니다. 그럼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거기 올라가는 거야? 여긴 계단. 너무 무섭겠다. 맞아요. 이게 엘리베이터로 갈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저도 걸어서 갔어요. 진짜요? 저기 사다리? 네. 상당히 운동될 것 같은데요, 이런 건. 아, 그거 아무리 낮아도 70m 높거든요? 그래서 다 끝까지 못 올라가요. 이곳은 좀 어떤 곳인가요? 리프트 대기라고 저희가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타워 높이가 보통 한 70m 정도 되기 때문에 보통 이 리프트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외산 좀 구형 타입은
그럼 이게 없는 설비도 있다는 말씀인가요? 네. 저렇게 수직으로 올라가요. 저기에 보시는 수직 사다리를 타고 이제 안전장구를 착용해서 올라가는데 저희 한진 2메가 기종 같은 경우는 이 리프트가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타고 올라갈 수는 없죠. 아 이거는 절대 불가하시고요. 지금은 어렵죠. 네. 아, 이것도 궁금하긴 하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운영 중인 전체 단지거든요. 네네. 김명단지, 행원단지, 가시리단지, 동복, 신창이 운영 중이고 지금 40기 운영 중에 40기. 예. 지금 여기서 생산되는 전기가 있잖아요. 몇 개 가구 정도 좀 사용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동복이 30메가거든요. 지금 여기 동복 단지가. 네네. 한 마을에 들어와 있는 30메가와트 단지 규모면 약 18,000 가구 정도. 18,000 가구. 예, 18,000이면 신제주 노형 쪽에 그 한 동을 커버해서 할 수 있어요. 우와. 1년 동안 18,000 가구가 쓸 수 꽤 있는 많이 전기를 쓰구나. 이 동복 단지에서만 할 수 있는 거고. 단지에서만. 예, 전체 단지로 했을 때는 뭐 4만 가구. 4만 가구면은 대략 한 10만 정도가 되는 거예요. 제주도가 지금 한 60만 정도 보죠. 그러면 거의 20% 가까운 전력을 커버할 수 있다는 거. 네네. 상당한 양이죠. 이렇게 되면. 괜찮다. 듣기로는 좀 요즘 어려움이 있다고 들었는데. 지금 이제 어려움? 재생에너지가 보급이 되다 보니까 네. 너무 많이 들다 보니까. 예, 이게 좀 많이 됐죠. 일시적으로. 네. 전력 공급하는 양보다 수요량이 낮아버리면 공급을 줄여야 돼가지고 와, 진짜? 재생에너지 이제 운영 사업자들한테 출력 제한을 지시를 해서 발전기를 멈추게 하거든요. 아 그래서 멈춘 거예요? 출력 제한. 이걸 이제 일부러 안 돌리는 거예요? 네네네네. 고장 나서 멈춘 게 아니라 네. 출력 제한으로 일부러 멈추게 한 거예요. 왜냐하면 전기는 생산량과 소비량이 같아져야지 되는데 안 그러면 소비량보다 생산량이 많으면 정전 발생하니까. 그러니까. 네. 전기를 어디에 저장했다가 나중에 쓰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죠. 네. 현재의 이 저장할 수 있는 배터리의 기술과 용량으로는 모든 전기를 저장했다가 쓰기에는 지금 무리인 상황이에요. 그러면 네. 결국에는 공급이 많아버리면 네. 실제로 이게 정전을 유발할 수도 있고 개통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위험한 상황이 예. 발생할 수 있는. 보급망이 그걸 따라가지 못했다는 건가요? 네. 그러면? 생산과 소비를 잘 맞춰야 되는데 네. 과잉 생산인 거죠. 이제 전기의 가장 큰 단점이 그거거든요. 다른 화석 연료와 달리 전기는 저장이 안 돼요. 이게 배터리 외에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배터리 자체도 고가고 많은 면적도 필요로 하니까 사실상 할 수가 없죠. 그런데 저거에는 가스 발전 설비 용량도 있고 복잡해요. 그냥 간단하게 얘기할 수 없는. 다른 거를 소비하고 있으니까 그쵸. 이걸 소비를 안 하게 걔도 되는 줄여야 돼요. 부분도 가스 발전 있고. 설비를 줄여야 돼요. 네. 저기가 20% 이하거든요.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중위 발전, 가스 발전 줄여주면 되는데 그 사람들 이해관계를 못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힘이 약한 재생에너지가 죽고 있는 거죠. 복잡하다. 아까 풍력 이어서 지금 태양광 발전소라고 하는데 굉장히 크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태양광이 멀리서 봐도 딱 봐도 엄청 넓어 보이더라고요. 땅은 지금 만평입니다, 여기가. 네네. 만평이고 발전량은 2,643kg. 2.7메가 정도. 원래가 여기가 농사를 지었습니다. 수박도 심고 양배추도 심고 뭐 이렇게 이제 하다가 기후 변화 때문에 감귤을 표현하고 이제 또 다시 태양광 하도록 권장을 했습니다. 막상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이게 시설비가 이거 많이 듭니다. 그래서 45억을 대출을 받고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게 특히 제주도는 출력 제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출력 제한. 네. 태양광도 출력 제한이에요? 태양광 풍력 다 해요. 아니 이게 띠라고 다리를 묶어 놓으면 어떡해요? 어떡해.
지금 평균 치면 네. 3.5시간 정도 이제 보고 있습니다. 이게 발전하는 발전하는 네. 24시간 중에 네. 그렇게 보고 있는데 출력 제어를 해버리면은 이제 발전할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들죠. 시간이 줄어들죠. 그 줄어든 데서 생산된 전기를 다시 이제 전기값이 하한선은 놓지 않고 상한선만 지금 해서 하는 걸로 고시가 된 걸로 제가 이제. 다른 나라들은 재생에너지 제1원칙이 있어요. 그러니까 남을 이게 약간 때 재생에너지부터 진심이 아니라는 쓰고 거잖아요. 화석연료를 마지막에 쓰도록 되어 있는데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그 원칙이 없어요, 우리나라는. 그걸 도입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정부가 상한선은 딱 정해놓고 하한선은 밑으로 공짜로 가져가도 좋다는 얘기란 말입니다. 실제 당사자 입장에서는 네. 내가 생산한 전기를 제값으로 안 주고 가져가서 자기네 그동안 잘못된 적자를 메꾼다, 부채를 메꾼다 이렇게 생각하실 가능성도 있어 보이네요. 아니 이건 네. 좋은 농사인데 갈아 엎으실까 봐 좀 걱정. 그렇게까지는 안 하시고. 그래서 사실 뭐 대출 받으지 않는데 어떻게? 배당이 이렇게 되는데 물속에 가면 이거 보세요. 이거 천초. 이거 다 이거 죽어가는 거예요. 이거 탈출 못하는 예, 거예요. 이게 피해가 안 온다는 말을 할 수가 없어. 여기서 빨간 띠 있잖아요. 저거 띠. 오일 펜스인데 흙탕물이 저거에 걸러질 수가 없다는 게. 기름 안 오고서야 밑에가 이게 터져 어떻게 있는데 합니까? 물 위에서 땅을 보고 들어가야 되는데 안 보이니까 이제 너무 지나치니까. 공사 기간에는 불가피하게 발생을 해요, 저런 일이. 그래서 공사 기간에는 배상을 해요. 기관청에서 손해. 그 해녀들이 작업하는 데인지 아닌지 이거를 조사를 해가지고 면허가 나온 것 같으면 우리도 이해가 돼요. 무심한 게 우리가 너무 억울해요. 아니 근데 정말 버려지는 에너지가 너무나 아깝고 또 민간 사업자분들이 피해가 너무 커서 진짜 안타까웠어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not in my backyard, 님비 현상이라는 게 풀어야 할 숙제인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재생에너지 개발 행위허가 받을 때 반드시 주민 설명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네네. 근데 이제 그래도 100% 다 사람들한테 다 알릴 수가 없어서 사각지대의 노인분들은 전혀 설명 못 듣고 하는 일이 발생한 것 같고 손해 나는 것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영상에서 해녀분들이 보여준 성갈 보니까 진짜 생태계 영향이 있나? 뭐 그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사실은 공사 기간에는 여러 가지 오염물질이 발생을 해서 피해가 발생하는 건 맞고요. 태양광 풍력 설치하는 거는 건설되고 나서는 이제 자연하고 조화가 돼서 풍력 타워가 있으면 그 지지대들이 있어서 지지대가 어초어장을 만드는 역할을 한대요. 거기서 그리고 이게 흔들리게 되면 군락처럼. 산소 포화도를 높여서 풍력 발전기나 태양광이 자연과 공존하게 되는 이런 사이클을 만들어가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일시적인 현상이라는 거죠. 예, 예. 결국에는. 유럽의 이 재생에너지 비중이 높은 나라들도 이런 갈등 과정을 다 겪은 거예요. 그러면은 이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는 프로세스를 만드는 거냐라고 했을 때 풍력이나 태양광 발전기가 설치될 때 지역 주민들이 발전소 설비를 만드는 일에 참여하기도 하고 지역의 고용이라든지 지역에서 이런 재생 가능 에너지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는 대안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방식을 통해서 해결해 가야 되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그게 좋은 방향인 것 같아요. 네. 저희 일주가 지금 짓고 있는 발전기까지 다 가동이 되면 근데 남는 에너지는 뭐 어떻게든지 다시 쓰거나 육지로 보낼 수는 없는 거예요? 지금도 사실은 제주 전력의 한 30% 정도는 육지에서 전력선으로 받아서 쓰고 있는 곳입니다. 아, 그래요? 네, 이거 남을 때 이거를 육지로 보낼 수 있도록 하면 좋은데 기존의 이 전력선이 이 거꾸로 보낼 수 있도록은 안 돼 있어서 현재 못 보내고 있는 거고요. 내년 말까지 새로운 그 연계선을 만들고 있고 이게 준공되면 일부 가능할 거다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방법은 소비를 늘려서 공급을 초과되는 거를 흡수를 하는 이런
노력도 현재 지금 가동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전기차나 뭐 여러 가지. 그리고 중유발전, 가스발전을 공급을 많을 때는 줄여서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유연성 높이는 거. 해야 재생에너지가 50% 이상 100%까지 가는 거지. 현재와 같은 시스템 두고서는 20%도 못 넘어갈 것 같은 상황이에요. 그럴 것 같아요. 사실 제주도가 지금 겪고 있는 저런 문제는 우리가 전체적으로 가기 위해서 풀어야 될 숙제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러네요. 카본 프리 아일랜드잖아요. 그쵸. 그러면 태양광 풍력이 우선순위가 돼야 되고 오히려 네. 중유라든지 가스 발전 비중을 줄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더 빠르게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근데 재생에너지를 많이 쓰게 되면 그리고 이런 거를 위한 시스템이 많이 도입되면 상당히 재미있는 일들이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해외에서는 건물을 지을 때 자립적으로 에너지 재생할 수 있는 건물들을 만들고 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과잉이 생길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에너지를 그러면 자기 건물에서 생산한 거를 이제 다른 건물하고 직거래를 하게 되는. 직거래를 한다고요? 그래서 해외에서는 이렇게 에너지를 자립적으로 만드는 건물들끼리 직거래를 하는 상황까지 있는 거예요. 그 당근마켓처럼. 그죠? 직거래를. 오, 이거 좋다. 우리 집에 너무 에너지가 많으니까 좀 팔아드릴게요. 여기서 사가실래요? 막 이런 거예요. 이게 가능해요, 선생님? 네, 그 블록체인을 이용해서 직거래하는 방식인데요. 태국 방콕에서 T77 지구에서 실제 전력을 직거래하고 있어요. 이 건물의 특성상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라든지 소비 시간대가 다르거든요. 그러면 그 지구에는 쇼핑몰이 있고 학교가 있고 치과가 있고 콘도가 있어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 건물 지붕 위에 태양광을 올려서 전기를 생산하게 되는데 학교는 전기 생산량이 많잖아요. 그리고 낮에 학생들이 공부를 하게 되고 주말에는 비게 되는데 안 쓰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근데 또 콘도는 주말에 전기를 많이 필요로 하기도 하고 집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생산과 소비를 잘 맞춰가지고 전기를 많이 생산하는 곳에서는 팔게, 부족한 곳에서는 살게 이렇게 거래를 하게 되는데 이렇게 거래했을 때 너무 전기 좋은데. 요금도 저렴하게 이제 책정된다라는 장점도 있는 것 같고요. 그거를 서울 같은 도시에서 하면 어마어마하게 잘.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너무 적용이 재밌겠는데요? 되면 좋겠어요. 자연 에너지는 이게 무궁무진하잖아요. 다른 또 신박한 건 없을까요, 선생님? 지역의 어떤 특색을 잘 살리고 해야 되는데 맞아. 실제로 그렇게 지역 특색을 잘 살리고 기똥찬 에너지를 잘 생산하는 곳이 생겼다고 합니다. 사실 이게 코드 그린인 것 같아요. 그린 처음 나온 거 아니에요? 오, 처음 희망찬 부분들도 잘 봐야 되죠. 정말 반갑습니다. 그린 색깔 너무 반갑죠. 어떤 곳이에요? 네, 이곳은 사실 바로 그 전략이 말 그대로 똥이에요. 똥이요? 배설물 똥. 똥으로 전기를 활용하고 만든다고요? 있습니다. 네, 한번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계세요. 안녕하십니까. 여기 이 마을에 굉장히 특별한 게 있다고 해서 찾아왔는데요. 우리 마을은 에너지 자립 마을로서 각 가정마다 전부 3kW짜리 태양광을 전부 설치했어요. 지금 여기 보이죠? 요 집은 요 뒤끝에 있고, 여기 요 집은 여기 있고, 이렇게 집집마다 다 돼 있어요. 한 달 자기네 쓰는 양보다 남아요. 하루에 생산되는 전기는 한 18kg에서 20kg 정도 생산돼요. 그렇게 전기가 남지. 우리 마을에 효자가 또 있죠. 이게 보여줄게요. 바로 이거예요. 이거는 돼지 정통 아니에요? 이 돼지가 축본을 나와가지고 이 축본을 갖다 다시 한 가지 모아가지고 전기 생산에 환전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제 3개의 소화조가 있어가지고 요 안에 보면 이제 분유가 들어가 있고 요 풍선 안에 있는 공간에
메탄가스가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술을 만드는 원리하고 같습니다. 물 집어넣고 누룩 집어넣고 그다음 찹쌀을 집어넣고 이렇게 딱 밀폐를 하면 술이 되죠. 이제 분뇨를 집어넣고 이런 식으로 밀폐를 해놓고 발효를 시키면 메탄가스가 나오는데, 메탄가스가 또한 LNG나 LPG처럼 우리가 연료로 쓸 수 있는 가스이기도 합니다. 발전기는 그 내연기관하고 동일한 원리입니다. 엔진에서 내연기관 폭발이 일어나면서 이게 회전을 하지 않습니까? 그 회전력을 가지고서 전기를 생산하는 원리고요. 남아있는 폐열을 해소해서 겨울에는 난방을 하고 그런 형식으로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발전기 모습이 나오죠, 그죠? 지금 이제 100kW 정도 전기가 생산되고 있다는 게 값으로 보이죠? 시간당. 가구에서 쓰는 전기량이 하루에 4kW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160kW면은 약 400가구 정도가 쓸 수 있는 전기량이고, (2013년에) 제가 돼지를 키울 때가 이상기후가 심각했던 해였습니다. 날이 너무 더워가지고 돼지가 막 쪄 죽는 상태까지 갔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기후변화라는 거에 대한 걸 체감을 했었고요. 우리 스스로 온실가스를 줄이고 재생에너지를 만들어 나가는 게 정답이 아닌가 싶어서 우리 마을이 에너지 자립을 한다든지 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게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시설은 혐오 시설이기도 해요. 이 시설이 필요하다고는 생각을 하지만 왜 우리 마을이어야 되지? 라고 하는 생각을 당연히 하시게 되죠. 저희는 좀 배경이 달랐던 게 2013년에 저는 더워서 돼지가 죽는 끔찍한 경험을 했고, 그 다음에 저희 마을 같은 경우는 논물 되기 때문에 힘들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이장님하고 우리 마을 분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어요. 가축 분뇨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건 뭐가 있지? 하다 보니까 이제 에너지화 사업을 하게 된 거죠. 시작하겠습니다. 지역을 지나는데 이거 물탱크. 이 물 여기에서 이 히트펌프에서 물을 여기서 데펴가지고 이 물을 난방위로 쓰는 거. 우리 말이 12가구거든. 전략이 되고 전기세 같은 거 많이 안 나오고 물도 제일 따뜻하게 많이 써요. 그리고 겨울에 저희는 진짜 따뜻하게 살아요. 다들 놀러 오시면 놀래세요. 처음에는 이게 우리가 가스레인지 놨었어. 이게 가스레인지 저 뒤에서 이게 배관. 우리는 가스를 안 써요. 없어. (4월달) 요금 8,420원. TV 시청료 2,500원 포함된 금액이에요. 옛날에 그러면 한 5만 원씩 나왔는데 3만 원 나오고 2만 원 나오고 5천 원도 나오는 거예요. 태양열 없을 때는 전기를 엄청 아껴 썼어도 4만 5만 얼마 나왔는데 이것저것 사용해도 2만 7천 아니면 3만 얼마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와, 진짜 신박한 아이디어로 진짜 대박을 낸 곳이네요. 근데 갑자기 떠올랐는데 이게 닭똥이나 소똥처럼 사람똥도 가능한가요? 유기물은 다 돼요. 네, 아, 진짜요? 근데 우리나라는 사람똥은 네. 하수 종말 처리장이라고 해서 같이 섞어서 처리하고 있고, 네. 하수 종말 처리장에서 나온 그 하수 슬러지라고 하는 것도 네. 자원화할 수 있죠. 저희 고등학교가 버몬트가 되게 약간 환경에 관심이 많은 데인데 저희 네. 고등학교가 제가 졸업하자마자 net negative building을 버몬트에서 최초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진짜요? 에너지 이제 마이너스 건물인데 사람들이 사용하는 화장실이
약간 1층에서 지하로 이렇게 이어지는 통이 있어요. 그래서 그 배설물을 이용해서 예, 이제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진짜? 예. 에너지 차원에서 활용하고 그걸 실험하고 있는 예. 거네요. 똥을 그거를 이용해서. 이제 하고 있는 거를 그때 당시에 이제 지원을 받아서 설치를 했대요. 예. 아니 근데 네. 진짜 똥에도 이런 자원이 될 수 있다는 게 네. 신재생 에너지가 정말 무궁무진하네요. 한국의 이런 바이오가스 플랜트가 본격적으로 알려지게 된 또 계기가 됐던 곳이 독일의 윤대마을인데요. 저기 보이면 동그랗게 보이는 뭔가 그쵸. 풍선처럼 부풀어 오른 그 공간 있잖아요. 네. 거기에 이제 바이오가스가 가득 모여 있다라고 보시면 정말요? 돼요. 네. 그래서 이 메탄을 해수에서 에너지원으로 쓰는 거기 때문에 온실가스 감축 효과도 상당히 크다라고 할 네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처리하지 않으면 그 메탄가스가 온난화를 자연적으로 이제 그렇죠 대기로 나가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차라리 이런 거를 잘 잡고 활용하는 게 똑똑하지 않을까. 유럽에서는 저게 다 일반화돼 있어서 축분뿐만 아니라 농부산물, 옥수수대 이런 네. 데 다 네. 되고요. 그거 그다음에 미니물이니까. 산림부산물, 동물 사체도 다 되는 거고요. 진짜요? 그래서 수력하고 바이오 에너지는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에너지고 태양, 바람은 이게 컨트롤하기 어려운 거라서 이 네 가지 혼합을 통해서 수요 대응을 해나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기존의 사업을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그거를 재생에너지 생산하는 데 쓸 수 있다는 게 굉장히 기발한 아이디어인 것 같고 많이 생겼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최근에 이런 이슈로 좀 떠오르고 있는 장소가 있대요. 그래서 한번 사진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예쁘다. 저 꽃인가 봐요. 저 뭐예요? 네, 이게 어디냐면 합천군에 있는 저수지 위에다가 이렇게 한 거예요. 합천군에 군화가 있는데 그 이제 매화래요. 그래서 매화 모양으로 그 이제 시민들의 어떤 의견을 모아서 어떻게 예쁘게 만들까 하고 이렇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너무 예쁘네요. 이게 태양광 발전소를 지금 네. 물 위에다가 지은 거죠? 저기가 수자원공사가 지은 거고요. 오, 예쁘다. 저 사업은 이제 합천 국민이 참여하는 사업 방식을 통해서 상당히 칭찬을 받고 있는 것인데요. 네. 요건 사실 기사 났어요. 저기 영어로 이렇게 막 기사를 잘 보는 편이긴 한데 저 해외에서 기사 많이 난 케이스예요. 그래요? 왜냐면 이렇게 님비 현상을 얘기를 했잖아요. 님비 현상을 얘기를 했는데 이거 어떻게 해서 좀 예쁘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싫어하지 않는 걸로 바꿀 수 있을까? 되게 좋은 사례 중에 하나로 받아들여지고 있어요. 저 SNS 찍으러도 올 것 같아요. 예뻐가지고. 그러니까 관광 효과가 있을 것 네. 같아요. 저희 합천 군민이 한 4만 명 정도 되거든요. 저기에 설치된 저 태양광으로 합천군 전체가 사용하는 전력의 73% 정도를 생산해요. 괜찮다. 그래서 저 과정에 1,400명 정도 주민이 참여를 해서 투자를 했고 생산한 전기 판매한 수익을 공유하는 모델도 되고 있어서 여러모로 좀 주목할 만한 사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샘플로도 하나가 뭐 어디 뭐 한강공원이나 이런데 아니면 저기 뭐라고 하죠? 잠실 쪽에 막 호수 위에 하나라도 이렇게 올려주면 도시 사람들이 아 이런 거 있구나. 딱 적어서! 딱 적어서! 뭐 거부감이 싹 없어지지 않을까. 맞아. 근데 녹화 시작할 때 저희가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비율이 거의 꼴찌 수준이라고 계속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열심히 노력해서 진짜 꼴찌 탈출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할 수 저희도. 있죠. 뭐 앞서서 여기 한숨 쉬시는 말씀드렸습니다만 정말로 에너지 전환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수출 못하는 상황이다. 그만큼 세계가 빠르게 그 방향으로 가고 있고 재생에너지를 그만큼 늘리지 못하면서 기존 석탄 발전이나 이걸 끌 수는 없잖아요. 정말로 국가와 지자체가 중심이 돼서 이게 나란 일이라고 생각해야지 민간이 돈벌이 사업으로 자기 이익을 사는 사업으로 보면 국민들이 다 저항하는 거고 우리나라의 에너지 전환, 우리 수출 경쟁력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 정부, 우리 국민 모두 힘을 합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요. 에너지 문제를 깊이 인식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움직임도 있어요. 아리백이라고 시민 아리백 사이트가 있습니다. 사이트가 있어요? 네, 그 사이트에 들어가게 되면은 내가 태양광 발전을 설치한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설치할 수 있는지, 그리고 또 태양광 발전 협동조합이 된다고 했을 때 우리 지역에서 가입할 수 있는 협동조합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잘 알려주는 사이트가 따로 있습니다.
사실 저 오늘 가입했어요. 진짜요? 네, 오늘 가입했는데 저도 집주인은 아니라서 월세로 살고 있어가지고 제가 다 바꿀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네. 바꾸고 있는 사람들하고 함께 해야만 맞아. 그 길이 열릴 것 같아가지고 시너지도 없고 막 서로. 저도 베란다에 태양광 설치하고 태양광 발전 협동조합원이고 태양광 펀드에도 투자. 정말요? 네. 오, 목소리 멋있다. 저도 거기 플러스 자동차도 없앴습니다. 진짜 실천하시고 저도 한번 아리백 우선 네. 가입을 좀 해봐야겠어요. 퇴근길에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입니다. 지금인 것 같습니다. 7년 남았습니다. 자, 이제 또 그 시간이 왔습니다. 다음 주 안건 힌트 보여주세요. 힌트? 귀여운데? 이거 그 소라게. 네. 소라게. 바닷가에서 많이 봤는데? 소라게는 뭘까요? 소라게 뭘까요? 숨어 있는 거? 바다에 있는 거니까. 네, 바다랑 관계. 추측이 난무하는 물이랑 네. 정답은 다음 주에 공개됩니다. 그럼 저희 또 다음 주에 만나요. 기후이기 때문에 집이 안전하지를 못하는 상황이 있는 것 같아요. 땅 자체가. 어떡해. 어머. 근데 우리나라도 바닷가가 많잖아요. 도산이나 뭐 인천 같은 데는 괜찮나요? 불안해서 무섭고 위험하다. 그냥 쓸려갈 수 있는 상황인데. 기후변화와 관련해서 집 문제도 코드 레드 상태다.